자, 마지막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중학교 3학년 때 예전 니네 선배들은 2차함수 마지막 단원을 최대 최소라는 개념이 있었어가지고 작년까지는 요 단원 개념 설명이 막 되게 길지는 않았어. 근데 오늘은 니네는 조금 설명을 덧붙여야 될 것 같아. 왜냐면 최대 최소를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앞에서 2차 방정 짚을 때는 내가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하긴 했지. 자, 근데 본격적으로는 오늘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2차 함수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꿔버리면 식이 자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라는 걸 우리가 저번에 한번 해봤어요. 자, 그랬을 때 꼭지점의 좌표가 자 어떻게 되냐면 괄호 안을 연관되는 숫자가 마이너스 2a분의 b고 자 꼭지점의 y좌표가 마이너스 4a분의 자 비제곱 마이너스 4ac 자라는 걸 우리가 당연히 알 수 있죠. 표준형의 장점은 꼭지점을 계산하기가 알아보기가 편리하다라는 거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다. 자, 그랬을 때 꼭지점 기준으로 생각을 할 건데 최대 최소 개념은 딱 두 가지 범주밖에 없어. x값의 범위에 제한이 걸려 있느냐, 걸려 있지 않느냐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면 걸려 있지 않은 게 당연히 제일 편해. 자, 그거를 두 가지만 얘기할 거야. x의 범위에 제한이 없어요. 자, 범위에 제한이 있다 없다는 사실 생소한 개념이 아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절대값 그래프 같은 거 그릴 때 어떻게 했죠? x의 범위에 따라서 전체 그래프를 다 그리지 않고 범위 안에 들어가는 그래프만 실선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지워버렸지. 자, 그것처럼 생각을 하면 돼. 근데 범위에 제한이 없으면 그냥 단순하게 생각. 그냥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그래프 전체를 사용한다라고 판단을 하면 돼요. 그럼 그대로서 보는 거야. 그럼 얘는 설명할 것도 없어. 야, 2차 함수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두 개밖에 없잖아. 그렇지? 그럼 아래로 볼록 그렸어.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이야. 그렇죠? 자,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면 위로 볼록. 자, 그랬을 때 꼭지점이 당연히 제일 밑에 처박혀 있잖아. 그건 알잖아. 자, 그랬을 때 꼭지점에 당연히 x좌표랑 y좌표가 존재하겠지? 자, 그때 꼭지점에 x좌표가 y좌표가 다음과 같이 써 있는데 자, 구분을 짓자. 최대 최소에서 보통 물어보는 건 값을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최대값 아니면 최소값 이렇게 두 개를 보통 물어본단 말이야. 근데 값을 물어보는 게 다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꼭지점에 정확하게 y좌표를 물어보는 게 최대값, 최소값을 뜻한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합시다. 자, 단순하게 생각해. 우리 함수값이라는 것 자체가 y는 fx에서 fx라고 불렀지? 근데 fx가 y 값들이었잖아. 그쵸? 똑같이 값이 들어가면 일반적으로는 x값이 아니라 y값을 물어보는데 뭐의 y값이야? 꼭지점의 y값이다라는 걸 기억을 하면 된다. 자, 그러면 꼭지점에 y좌표가 여기 있네? 근데 무슨 값인지를 판단하는 건 쉬워. 꼭지점에 y좌표가 여기 찍혀 있는데 꼭지점이 아래로 볼록일 땐 제일 밑에 찍혀 있죠. 그러면 그 점의 y좌표가 다른 점들의 y좌표보다 제일 작겠지. 그렇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일 때는 꼭지점의 y좌표가 가장 작은 값인 최소값을 갖는다라는 걸 그냥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요. 위로 볼록일 때는 자, 당연히 꼭지점에 x좌표와 y좌표가 이렇게 있을 텐데 자, 이번에 반대로 꼭지점이 제일 위에 찍혀 있기 때문에 이 점의 y좌표가 다른 점들의 y좌표보다 어떻게 했어? 가장 크겠지.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최대값을 갖는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그럼 결론은 이거네. 아래로 볼록일 땐 최소값, 위로 볼록일 땐 최대값을 갖는다. 자, 그럼 반대로 생각해보자. 최대 최소잖아.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최대값을 찾을 수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최대값을 아까 어떻게 찾았어? 제일 위에 찍혀있는 점을 찾아서 그 녀석의 y좌표를 해. 그럼 아래를 볼록 그래프에서 봤을 때 가장 위에 찍혀있는 점이 어디 있는지를 찾으려면 못 찾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지금 그리다 말아서 그랬지만 그래프를 전체적으로 다 쓴다 했잖아. 그럼 2차 함수 그래프는 여기 있는 점들이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 그려지잖아. 계속 점들이 이어서 그려지잖아. 그럼 제일 위에 찍혀있는 점을 찾으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자, 따라서 뭐를 좀 기억해야 되냐면 아래를 볼록일 땐 최대값은 정의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반대로 아래로 볼록이 아니라 위로 볼록일 땐 제일 밑에 있는 점을 찾아야 되겠네. 근데 제일 밑에 있는 점이 이게 그래프가 계속 밑으로 그려지는 형태다 보니까 제일 밑에 있는 점 찾으려야 찾을 수가 없지. 자, 그렇기 때문에 위로 볼록일 때는 최대값은 존재하지만 최소값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 자, 단순한 논리입니다. 그래서 아래로 볼록일 때는 최소값, 위로 볼록일 때는 최대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게 결론이고 하나 굳이 더 언급을 하면은 이런 것도 있어요. 문제 풀다 보면은 원래 이걸 많이 물어보는데 뭐도 물어보냐면
최소값을 구하고 그때의 x값도 구해라. 막 이런 것도 있어. 뭐 그때의 x값은 뭐겠어? 그 점에 x좌표 찾으면 돼. 알겠어요? 그럼 여기 있는 x좌표가 뭐라고 부르면 돼? 최소값을 만드는 그때의 x값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알겠어요? 그럼 줄여서 이렇게 쓰면 되겠다. 최소를 만드는 x좌표 의미하는 거다. 만드는 x값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 자, 그럼 얘는 최대를 만드는 x값이 뭐가 되겠어? 꼭지점의 y좌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최대를 만드는 x값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야, 그럼 중점적으로 좀 어필하고 있는 게, 언급하고 있는 게 결국에 뭐예요? 꼭지점만 얘기하고 있지? y좌표가 최대값 아니면 최소값이네? 그때 x값이 뭐야? 최대 또는 최소를 만드는 x값이다. 알겠어요? 그럼 최대 최소 따질 때 꼭지점을 많이 찾겠다. 자, 그것만 느끼고 일단 넘어가면 되겠다. 자, 이 내용이 옛날 중3 애들이 마지막 단원을 한 거 이거밖에 없어. 별거 없지? 자, 그냥 고등과정에 들어가는 건, 자, 이제 요거를 좀 봐야 되겠네. 자, 헷갈리는 게, 뭐 헷갈리진 않아. 생소한 게 x값의 범위에 제한이 걸려있어. 그럼 일단 따지는 건 어떻게 하냐면, 그래프 전체 사용한다 했지 아까는. 지금 하는 것도 그래프를 쓰기는 하는데 조금 뉘앙스가 달라. 얘는 적극적으로 써야 돼, 그래프를. 자, 그래서 반드시 뭐라고?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하자. 내가 이걸 얘기하는 이유가 있다. 몇 번 풀어보면 사실은 내용이 별로 안 어려워요. 안 어려운데 그래프 그려서 굳이 하지 않아도 특징만 이해하고 있으면 사실 문제 그냥 답이 나와. 그렇게 되면 애들이 무슨 안 좋은 버릇이 생기냐면 그래프를 안 그려. 근데 함수는 사실 고등학교 올라가서 물론 함수를 방정식으로 바꿔서 푸는 게 중요하다고 내가 얘기 많이 했잖아, 저번 시간에. 그랬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프를 등한시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반드시 그래프를 꼭 그린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자, 그럼 여기서 또 형태가 두 가지로 갈라지는데요. 자, 근데 그게 별로 안 어렵습니다. 2차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데칼코만 됐죠. 대칭축이 제일 중요하겠네. 자, 그래서 그 대칭축을 포함할 때랑 안 할 때를 두 가지를 나눠서 접근하면 되는데 안 어려워. 자, 축을 범위 안에. 자, 이거 좀 잘 쓰자. 범위 제한이 걸려 있는데 그 제한된 범위 안에 축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래로 블록, 위로 블록 두 개밖에 없으니까 하나씩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봐라. 아래로 블록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다 생각해보자. 자, 위로 블록 그래프가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프로만 이해하면 돼요. 그럼 당연히 지금, 자, 여기쯤 있는 건 당연히 알 수 있는데, x의 범위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 A에서부터 B까지만 제한이 돼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자. 그럼 우리가 알듯이 절대값처럼 생각하면 돼. 범위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부분은 그래프로서의 값어치가 떨어져. 자, 그래서 A랑 B가 이렇게 있으면, 자, 이 A에서부터 B까지만 X값의 범위로 제한이 걸려 있으면 그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나머지 부분은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지우는 거야. 자, 집에서는 노트 필기할 때 점선으로 그려. 알았지? 자, 그럼 사용할 수 있는 그래프가 당연히 요 노란색 부분에 해당하는 것만 사용한다라는 건 뭐 절대값하고 비슷하겠네. 그럼 이렇게 되면 차이점이 생겨. 잘 들어라. 축이 포함될 때라고 했지. 어디에? 제한된 범위 안에. 그러면 축이 포함된다는 얘기는 반드시 모두 포함되려면 꼭지점도 포함될 수밖에 없겠다. 왜? 축 위에 꼭지점이 있잖아. 이건 알죠? 이거 오늘 하는 거 되게 쉬워 사실. 알았냐? 되게 쉬워.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공부한 거에 따르면 아래로 볼록 때 무슨 값은 존재한다? 최소값은 존재한다고 그러지. 그래서 이 녀석이 그냥 그대로 최소값이야. 자, 그리고 설명할 때 앞으로 선생님이 좀 줄였을 건데요. 가장 작다라는 게 미니멈 아니라고 영어상으로. 그래서 스몰 m자로 앞으로 내가 쓸게. 수학 기호는 아니야, 얘들아. 자, 최대값은 맥시멈 약자해가지고 라지 m이라고 쓸게 앞으로. 이해를 합시다, 이렇게. 자, 그래서 최소값을 갖기 때문에 얘는 스몰 m 값을 갖는다. 그러면 비교해보자. 현재 상태였으면 x값의 범위에 제한이 걸려 있던지 얘처럼 걸려 있던지 아니면 아까처럼 걸려 있지 않던지 꼭지점의 y좌표가 최소값이라는 사실이 변함이 없죠. 이해됐어요? 네. 범위 안에 꼭지점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 녀석이 그대로 최소값이 되는데 차이점이 이거야.
아까는 최대값 존재 안 했잖아. 왜? 제일 위에 찍혀있는 점이 뭔지 몰라요. 근데 얘는 알 수 있죠. 왜? 정확하게 끄트머리가 보이잖아. 얘보다 얘가 제일 더 위에 찍혀있는 점이기 때문에 그땐 요 점의 y좌표가 정확하게 뭐가 되냐면 최대값이라는 걸 제한된 범위일 때는 아까는 없었는데 이번에는 나타날 수가 있다. 뭐가? 최대값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범위가 제한이 걸리니까 아까는 나타나지 않았던 최대값이 이번엔 나타나자. 근데 팁이 있어. 계산할 때 이게 별로 안 어려운 이유가 이차함수 대칭성이 제일 중요하다 했잖아. 한번 생각해보자. 지금 그림을 내가 눈에 띄게 그렸으니까 이 점보단 이 점이 위에 찍혀있는 게 보여서 얘가 가장 위에 찍혀있는 점이야 라는 걸 니네도 무리 없이 받아들였죠. 근데 이걸 좀 편하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자, 왜 하필이면 A보다 B를 대입했을 때 더 큰 값일까?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 대칭축 기준으로 잘 보세요. 여기가 대칭축이죠. A랑 B랑 비교하면 A보다 B가 축에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지. A보다 B가 더 멀리 떨어져 있지. 그럼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범위 안에 들어갔을 때 꼭지점이 그때는 그 녀석의 y좌표 최소값 맞는데요. 나머지 값인 최대값은 무조건 뭐를 대입하면 되냐면 축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점 대입하면 나타나. 가까이 있는 점 대입해봤자 최대값 아니야. 자, 근데 이 성질이 위로 불러볼 때도 똑같아. 잘 봐. 이번엔 A가 축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게끔 여기쯤 A라고 하고 B가 축에서부터 가까워. 자, 이번엔 A값, X값이 이 파란색 범위만큼 제한이 걸렸어. 그러면 사용할 수 있는 그래프는 이 파란색 범위 안에 들어가는 이 부분만 해당하고 나머지는 뭐 필요가 없겠네. 자, 이번에도 꼭지점이 범위 안에 들어갔죠. 그러면 똑같아. 아까 위로 벌려올 때 최대값 존재한다며. 범위가 제한이 걸려도 X의 범위가 제한이 걸려도 꼭지점이 포함되어 있을 때 그 녀석의 y좌표가 최대값인 거 변함이 없어. 똑같지? 근데 아까 최소값 존재하지 않았네요. 근데 이번엔 최소값이 똑같이 존재해. 뭐 찾으면 돼? 가장 밑에 찍혀있는 점을 찾으면 되는데 아까 어떻게 찾았어요? 축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거 대입한 게 최대값이었죠. 그럼 이번엔 최대값을 구했어. 범위 제한이 걸리면 아까는 존재하지 않았던 최소값을 구할 수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구하겠다? 축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A점을 대입했을 때의 y좌표가 최소값이다라는 걸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결론 나왔습니다. 말로 합니다. 축이 포함되어 있으면 꼭지점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존재했었던 아래로 볼록일 땐 최소값, 위로 볼록일 땐 최대값이 그대로 변하지 않고 유지가 돼. 근데 아까 존재하지 않았던 최대값과 최소값을 이제는 구할 수 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찾는다? 축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점을 대입하면 구할 수가 있다. 축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점 대입하면 구할 수가 있다. 이게 결론이에요. 쉽죠? 별로 안 어렵죠? 자, 이게 다야. 자, 그러면 축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때도 생각을 하면 돼요. 갑자기 왜요? 네. 이거 듣고 가. 어? 급하다고? 네. 갔다 와. 그래, 갔다 와. 온도를 재라고지. 뭐야? 저거 책상이 왜 하나가 더 생겼네? 응? 저 원래 어떤 책상인데? 원래 있던 거 아니야? 원래 있었던 거 아니야, 저거 없었어. 귀신 책상. 누가 갖다 놓은 거야? 그거 의자 끼어있냐? 예. 네. 맞네, 그러면. 저 비행 저건데. 저를 왜요? 어떤 책상이야? 저 예전부터 저 바구니 있는 책상밖에 없는데 원래. 있었던 거 같은데. 그래? 카메라 책상 하나랑 그 뒤에 있는 거. 맞아, 하나밖에 없었어. 누가 하나 갖다 놔. 자, 범위 안에 안 들어갔을 때는 그림 그려보면 마찬가지로 알 수 있다. 자, 그림 그려볼게요. 아래로 블록이랑 위로 블록. 자, 축이 여기 있어요. 그럼 축이 범위 안에 안 들어간다는 얘기는 이번엔 A랑 B, 즉 범위를 설정하는 A랑 B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그럼 축이 범위 안에 안 들어갔죠. 바깥에 떨어져 있죠. 그럼 이번에 사용할 수 있는 그래프는 A점 여기서부터 B점까지 해당하는 이 부분만 그래프로 쓸 수 있어. 나머지는 당연히 필요 없으니까 점선이야. 자, 여기까지 문제 없죠. 자, 그랬을 때 제일 아래 찍혀 있는 점이 꼭지점이 아니지 이번엔. 네, 꼭지점이 범위가 제한이 안 걸렸었으면 제일 밑에 찍혀 있는데 잘 보시면 꼭지점이 지워졌어요. 없어요, 범위 안에. 그렇기 때문에 노란색 그래프에서 제일 밑에 찍혀 있는 점은 A를 대입했을 때가 가장 밑에 찍혀 있네. 그래가지고 이 녀석이 최소값이고 그 다음에 B를 대입했을 때가
최대값이다라는 걸 바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미로 블록도 똑같다. 축은 여기 있어. 됐니? 자, 그냥 꼭 똑같은 방향 해볼게요. 여기쯤이 A고 여기쯤이 B야. 그래서 범위가 이번에 요만큼만 제한이 걸려서 아까도 뭐 요만큼만 제한이 걸렸던 거잖아. 자, 그랬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래프는 당연히 요 범위 안에 있는 요거 노란색만 쓸 수 있겠죠. 자, 꼭지점 범위 안에 안 들어갔다. 축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럼 똑같아. 뭐 대입해야지 최대값이야? 이번엔 A를 대입해야지 제일 위에 찍혀있는 점에 Y좌표가 나오지. 이번에 B를 대입해야지 뭐가 나와요? 최소값이 나와. 그럼 차이점 뭔지 알겠어요? 꼭지점이 범위 안에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꼭지점 써 안 써? 당연히 안 써. 그럼 뭐 갖고 써? 제한된 범위 안에 있는 양 끝에 있는 A점, B점, B값에 해당하는 것만 대입해가지고 최대값, 최소값을 바로 찾을 수가 있다. 자, 그럼 축이 포함되지 않을 때 결론이 이거예요. 꼭지점 무시해. 꼭지점 무시해. 무시하고 A부터 B까지라고 범위에 제한이 걸려있지. 그러면 양 끝에 있는 A 대입했을 때 B 대입했을 때가 자연스럽게 최대값 아니면 최소값이다. 이게 결론이에요. 범위에 있는 양 끝점 대입하면 끝이야. 이해됐어요? 자, 근데 이러부터 애들이 아이고 축 포함 안 되면 겁나 편하네. 그냥 양 끝에 있는 A값, B값 대입하면 끝이니까 라고 하는데 사실 그러면 안 된다는 게 그래프를 한 번은 좀 그려봐. 왜 그러냐면 한준아 서 있어라. 네. 서 있어. 왜 그러냐면 일단 그림을 그려놓으면 당연히 보여. A가 대입했을 때 제일 밑에 찍혀있는 건 눈에 보이는데 굳이 그림을 그리지 않아도 대입하면 A 대입했을 때 B 대입했을 때 값이 다르게 나오지 않겠어요? 네. 예를 들어서 A 대입했더니 이 그래프 무시하고 A 대입했더니 3이 나왔어. B 값을 대입했더니 7이 나왔어. 그럼 3이 최소값이고 7이 최대값인 거야. 그냥. 답은 편하게 나와. 근데 내가 저 그래프를 강조하는 건 왜 A 대입했을 때 최소값인지 B 대입했을 때 최대값인 7이 나오는지를 그래프 그려보면서 한 번씩은 좀 눈에 적응하고 공부해야 된다. 답만 내는 것을 니네들이 너무 하다 보니까 빨리 하고 놀라 그러잖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왜 이거 대입했을 때 최소값인지를 이해를 안 하고 그냥 작으니까 최소값이죠. 그렇게 공부한다니까? 알겠죠? 물론 얘는 2차 함수니까 그래프 그리는 게 뭐가 어렵냐, 그래봤자. 근데 최대 최소 개념은 앞으로 니네가 공부하는 함수에 다 나와. 몽땅 다. 이해됐어요? 무슨 말 하는지? 근데 뒤로 가면 얘는 쉬우니까 그냥 뭐 100번 양보해서 지금은 안 그려도 된다 쳐. 괜찮아. 상관없어. 그래 해야 돼. 근데 뒤로 나갔을 때 니네가 안 공부하지 않았던 그래프들을 그려가면서 풀어야 되는데 그림을 안 그리고 그냥 빠른 판단만 하고 푼단 말이야. 결국에는 니네가 그래프 그리는 거랑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함수를 잘할 수가 없어. 절대로. 함수는 교육과정에 바뀌어도 그래프가 제일 중요한 거야. 그거에 중요한 건 알고 나서 그 다음에 부차적으로 뭔가 도구들을 공부해가지고 푸는 거지. 그래프 그리는 거 귀찮다고 빨리 푸는 방법? 이런 거에 취해 있으면 절대로 잘할 수 없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죠? 꼭 기억해야 된다. 내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숙제 내줄 때도 풀 때도 그래프 한 번씩은 그려라. 이거 한 번 그리는 게 힘드냐고. 한 번씩은 좀 했으면 좋겠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 갔다 와라. 자, 아 더워. 문제만 풀면 돼. 마지막에 예제가 많은 거. 하나겠냐? 예제가 주개가 끝이에요? 여기서 한 30분 떼고 있지. 예제가 적어도 5. 한 5개 돼. 아, 대충. 대충 빨리 대충이면 더 예. 있다면서 부탁하실게요. 부탁할게. 아 졸려. 자, 예제값을 찾아라. 라고 나가겠다. 간단한 거 해보자.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 일단 지금 이 문제는 x범위에 제한이 전혀 안 걸려있죠? 그러니까 그냥 그래프 전체 쓰는 거야. 그러면 생각하자. 내 문제에서 최소값이라고 얘기했지? 아래로 불러야지. 그래서 내가 그래프를 처음에는 좀 그려보라고 한 거야. 아래로 블록이면 꼭지점에 y좌표가 제일 밑에 찍혀있기 때문에 최소값을 같기 때문에 문제에서 최소값이라고 언급을 한 거야. 이런 게 공부인 거라고 처음에는. 근데 치워 사실. M이 M이? 아니 M은 그래. M값이라 그래 정중하게. 값이 알겠지? 얘가 M 할까봐 내가 수업할 때마다 M값이라고 항상 그러잖아. 모르지? 뭘 해야 돼요? 어디서 궁금소리 나는 거야? 이리 가는 거 아니지? 아니 제가 말했잖아요. 요면에 친다고. 자, 해볼게요. 그러면 최소값이 2일 때 B를 찾아라.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꼭지점에 Y좌표가 2라는 걸 이용하면 돼요.
그럼 꼭지점의 y좌표를 찾으려면 가장 무난한 건 이거 아니겠냐? 이거 표준용어로 바꿔서 꼭지점을 쳐. 자, 그럼 바꾸는 이거 어려워.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4x 1창의 개수의 반의 제곱인 4를 더하고 빼면 되죠. 자, 그랬을 때 이게 완전 제곱식이잖아. 자, 그래서 x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 플러스 b가 되는 거잖아. 예. 자, 그럼 꼭지점의 y좌표는 이 부분이 꼭지점의 y좌표지. 그게 표준값이 2입니다. 이렇게 풀면 된다. 쉬워. 그래서 예전 중3 애들이 했던 내용이라 사실은 안 어려운 거예요. 최대치 자체가 어렵진 않아요. 그래프만 자신 있게 그릴 줄만 알면 쉬워요. 선생님은 최대 최소가 중3이랑 그거랑 거예요. 예전 니네 교육과정 바뀌기 전에 중3을 했어. 그거는 언제 바꿨어요? 지금 고1 올라간 애들. 니네랑 2년 차이 나지? 걔네부터 바뀌었어. 교육과정은 누가 바꿔요? 적용된 거는 니네 위에 선배부터 바뀌었어. 적용된 거. 중3 교육부가 지금 중3이 첫 해야 그러니까 첫 해. 교육부가 바꾸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네 말이 맞아. 쓸데없이 너무 안 바꿔도 되거든. 그냥 가만히 냅두면 되죠. 냅둬도 돼. 근데 교육부의 취지는 공부를 좀 쉽게 이해하라고 뭐 니네들을 배려해 주는 거네. 근데 스타브라스는 교육과정 바꾸면은 곤란이 오는 건 배우는 애들밖에 없어. 굳이 안 바꿔도 돼. 그냥 진짜 정말 세상 최대 난제가 뭐지? 도대체 피터를 왜 중2로 내렸을까? 그럼 왜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 뭘요? 피타고라스를 왜 중3에서 중2로 내렸을까? 중2 안 그래도 내신 공부하기 엄청 겁나 많잖아. 힘든데. 야, 니네 해봐서 알잖아. 도형 겁나 많잖아. 닮음 있고 그래. 조사 있고 경우의 수도 있고. 근데 그거잖아요. 근데 3학년이 오히려 편해졌어. 3학년 도형 니네 선행 나가봐서 알잖아. 원하고 삼각비가 도형이잖아. 물론 삼각비 니네 좀 어려워하긴 했지만 책 그때 문제집 받아봐서 알잖아. 알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화의 주제가 뭐예요? 늦게 와서는 안 그 돼. 뭐냐? 교육과정은 왜 내가 뭐라고 쓸데없이 그러는지. 바꾸냐고. 자, 계속 갑시다. 자, 이건 너무 쉬운 거였고 범위 제한 걸린 거 한번 풀어보자. 자, x의 범위가요 0에서부터 1까지만 범위가 이제 제한이 걸려 있어요. 자, 그랬을 때 y는 마이너스 3x의 제곱 더하기 2x. 자, 이 녀석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래. 자, 아까 우리 해봐서 알겠지만 범위에 제한이 걸려 있으면 최대값, 최소값이 다 존재해요. 다 존재해. 자, 그래서 한번 해보자. 일단 그거까진 보고 와요. 방식이 두 가지였잖아. 큰 틀에서 범위가 제한이 걸려 있으면 내가 파란색 동그라미 1번, 2번 못 써줬어? 축이 범위 안에 들어갈 때 안 들어갈 때였지? 일단 이 녀석의 대칭 축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보통은 축의 방정식 공식 써도 되고 아니면은 표준용어로 바꿔도 되고 아무거나 써도 상관이 없다. 자, 그냥 표준용어로 바꿔보자. 그럼 x-2분의 1의 제곱 더하기 3분의 1이 돼요. 계산하면 축의 방정식이 x는 2분의 1이죠. 범위 안에 x는 2분의 1이 들어가네요. 그럼 들어가면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 뭐였어? 기존의 최대값 또는 최소값이 그대로 유지가 됐지. 왜? 꼭지점이 범위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럼 이거는 위로 블록이니까 무슨 값이 존재했어요? 최대값은 존재했었죠? 자, 그 최대값이 꼭지점의 y좌표인 3분의 1이라는 거 그대로 써도 된다고. 안 어렵다니까 오늘하는 거. 자, 그럼 요 나머지 값인 최소값은 어떻게 찾으면 편리하다 했어요? 축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걸 찾아야 되는데, 자, 얘는 독특한 게 뭐냐면 2분의 1 기준으로 0하고 1은 정확하게 가운데 숫자 아니냐?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할까? 대칭성에 의해서 0하고 1이라고 딱 제한이 걸려있으면 일단 살아남는 그래프는 요거겠지? 그러면 대칭성에 의해서 얘가 지금 떨어져 있는 칸수가 2분의 1 칸으로 똑같은 거잖아. 그러면 대칭성에 의해서 떨어진 칸수가 똑같으면 0을 대입했을 때랑 1을 대입했을 때의 뭐가 같냐면 y값이 똑같을 수밖에 없어. 조금 삐뚤어졌죠? 자, 그래서 그때가 공통적으로 이때는 조금이 아니고 독특하지만 아까 말한 대로 축으로부터 똑같이 떨어져 자, 따로따로 멀리 떨어져 있는 적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이때만 좀 독특한 거야. 아무거나 대입해가지고 풀면은 그때가 그냥 최소값이 되더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럼 뭐 0 대입해봐라. 0이죠? 그렇지? 뭐 여기다 0 대입하면 0. 자, 그러니까 이때는 최소값이 0으로 나온다라는 거 판단할 수가 있다. 자, 됐나요? 그 다음에 요것도 해보자. 자, 범위 똑같아. 범위 똑같아. 자, 그냥 바로 쓸까? 몇 개? 범위는 요거랑 똑같고 대충 5개. 5개였는데 방금 선생님이 쌤 축구하셔서 6개가 됐어. 자,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범위 안에 제한이 걸려 있을 때 최대 최소를 따져보기. 자, 얘는 아래로 블록이니까 범위가 제한이 안 걸려 있었으면 최소값이 존재하네요. 자, 그럼 이것도 표준형으로 바꿔보자. 이거 어떻게 되냐? 4를 더하고 빼는 거지. 자, 그러면 x 마이너스 2의 제곱 다음에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왜? 뭐 잘못됐어? 아니 이거 1 대입하면 바로 나온대요. 1 대입하면 아니구나. 뭐 이상 계산 잘못했냐? 이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닌가? 최소값이. 아니 달라?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아, 여기 계산 잘못했나 보다 그러면. 아 3으로 묶으면 3. 아, 이거 3분의 1이네. 잘못했다. 미안하다. 미안해. 다시 해야 돼. 아 어쩐지 같은 게 나올 리가 없죠. 정우 음료수 사줄게. 나이스. 맞아. 그럼 다르겠다. 다시 하자. 미안하다. 자, 여기 계산을 잘못했네. 야, 떨어진 칸수가 다르네. 이로써 누가 더 멀리 떨어져 있어? 3분의 1이니까 0보다 1이 더 멀리 떨어져 있죠? 예. 자, 그쵸? 자, 요거를 좀 다시 그리자. 0이 더 가까이 있는 거지, 상대적으로. 그쵸? 자, 제가 알았어요. 더워서. 알았어. 자, 그러면 멀리 떨어져 있는 점만 다시 찾으면 되겠지 뭐. 자, 뭐 대입하면 되겠어요? 1 대입하면 무조건 최소값이 나오더라. 자, 그럼 1 대입하면 얼마?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지. 그래서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다. 자, 여기 맞네. 자, 저도 살짝 의구심을 품었지만 쌤이 아닌 거 쌤이 하는 게 너무 당당해서 말 안 했어요. 말은 누구나 그렇게 하죠. 아니 진짜요. 저 0이랑 1인데 둘 다 대입해서 같으면 그거겠죠. 그리고 맨 이거 처음에 그리고 이거 x 마이너스 2분의 1이 아니라 난 플러스 2분의 1.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얘기해. 이거 잘못된 게 아니야, 얘들아. 뭐 쪽팔릴까봐 대답 안 했어. 그런 게 뭐 이상하지. 그러다가 또 얘한테 그게 욕 맞네. 먹을 것 같아가지고. 응? 아, 그러다가 혹시라도 그런 그런 거잖아, 니네 심리가. 내가 다 아무 저거 아닌 거 같은데 얘기했다 괜히 또 내가 잘못 본 거일까봐 얘기 안 하는 네, 거야. 맞아요. 그럼 그냥 쪽팔리니까 얘기 안 하는 거야. 아니 쌤 그게 아니고 쪽팔리는 제가 말하면 게 쌤이 한 번에 못 맞아요. 알아듣는 경우가 절반이어가지고 일부러 말 안 하는 그럼 건데. 미안한데 니네가 설명을 못 하는 거야. 아 쌤이 제대로 못 알아들으시는 거죠. 야, 쪽팔리는 건 없는데 욕을 너무 먹어. 진상이랑 쪽팔리는 난집해. 거지. 자, 그럼 이번에 추계 방정식 x는 2다. 자, 이번에 계산 제대로 했어. 자, 이 범위 안에 안 들어가죠. 0하고 1에 2가 안 들어가잖아. 그럼 0하고 1이 어디쯤 있는 거야? 당연히 축보다 왼쪽에 0하고 1이 찍히겠지? 그럼 0이 한 여기쯤 있고 1이 한 여기쯤 있다고 생각을 하자고. 자, 범위 안에 꼭지점이 안 들어가니까 꼭지점 생각할 필요 절대 없고요. 아 아까 말한 대로 내가 뭐라고 했어? 범위에 있는 양 끝점 대입하면 무조건 최대값, 최소값 나온다고 했지.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왜 0을 대입했을 때 최대값이 만들어지는지 1을 대입했을 때가 최소값인지를 그래프를 한 번은 좀 그려보라고 얘기한 거야. 알겠죠? 자, 0 대입하면 얼마야? 최대값 1이죠. 자, 1을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 나오냐?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찾아낼 수 있다. 두 가지 형태밖에 없어요. 범위 안에 축이 들어갈 때 안 들어갈 때. 저거 0이랑 1과 2 사이 칸이 같지가 않아요. 두 그리고- 개나 아니 3개 남았다. 불편해요. 바꿔주세요. 자, 여기에서 좀 어려운 게 요건데 이거 끝이에요 그러면? 2개 더 남았어 이거 하고. 아까 대충. 자, 이번엔 x의 범위가요. 잘 보세요. 최대 최소 문제가 니네들 처음 공부할 때 어려운 게 요것 때문에 어려운데 잘 들어라. 니네 예전 아래 교육 과정에서도 식이 복잡한 문제 풀 때 많이 썼던 도구 중에 하나가 치환하는 방법이 있었거든. 네. 함수도 치환하는 문제가 있어. 그게 여기서 나타나는데 잘 보세요. 이거 오늘 하는 것 중에 이게 제일 어려워. 끔찍하다는 거군요. 나 자, 일단 이 식을 만약에 우변을 쭉 전개를 했으면 x 4제곱 만들어지는 거 알겠어? 네. 여기 이거 제곱 이거 사실 고등학교 곱셈 공식이잖아. 항 3개짜리 제곱이니까. 그럼 x 4제곱이 만들어서 굳이 따지면 얘네 4차 함수야. 근데 웃긴 건 4차 함수를 우리는 그래프를 그려본 적이 당연히 없고요. 어떻게 생긴 나중에 거예요? 미적분 공부하면 뭐 이렇게 그려지는 건 나중에 가면 알 수가 있어. 어. 어? 페인트 칠한 거예요? 페인트를 이렇게 딱 해가지고. 누구 아이스크림 녹음. 저거 초점 맞출 때 그건 이거고. 비슷하네. 지금 한 것도 4차 그럼 함수. 기울기가 음수인 거 아닐까요? 기울기가 없어요. 무슨 기울기가 있음. 2차 함수 할 때부터 자꾸 A 뭐야 그러면 기울기 이러고 앉아있거든요. 기울기 없어. 그래프의 모양. 그래. 자, 어쨌든 그림을 그릴 수 없지. 그랬어.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수준으로만 나오는데 자 이렇게 하겠다는 거야. 괄호 안에 있는 게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가 X 모양이 맞출 때 똑같죠. 자 그래서 일단 시작을 뭐를 하냐면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2를 다른 문자로 치환을 해. 자 근데 잘 들어라. 이 문제의 가치는 뭐냐면 치환했을 때 그거 치환한 문자가 완전 범위 제한인 거죠. t제곱 마이너스 2t. 왜 그러냐면 자 잘 봐라. 이 t가 만약에 y 문자였으면 y는 2차식이니까 2차 함수지. 근데 우리가 알듯이 지금 여기에 있는 x 자체가 이미 범위에 제한이 걸려 있어요. 그럼 생각해. 지금 그리는 건 t에 관한 2차 함수야. x와 t에 관한 아래로 볼록이겠네. y라고 생각하고 그림을 그려. 그럼 아래로 볼록이야. 근데 x의 범위가 제한이 걸려 있다. 그럼 뭐부터 따진다고? 축이 범위 안에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따진다고 했지. 자 그럼 이 녀석을 꼭지점을 한번 찾아봅시다. 그럼 표준형으로 바꾸면 x-1의 제곱 얼마야? 아니 요렇게 되죠? 맞죠? 그래요? 맞잖아. 그렇구나. 자 그럼 x는 1이 축의 방정식이지? 범위 안에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지? 자 그래서 범위 제한 걸리는 걸 자 0부터 3까지니까 0이 한 여기쯤 있고 3이 한 여기쯤 있다라고 생각하고 자 그래프는 이것만 쓰겠네. 자 그럼 범위 안에 꼭지점이 들어가니까 최소값 원래 기존에 있었던 꼭지점의 y좌표가 1이잖아. 그게 최소값이게 변함이 없죠. 최대값은 어떻게 찾는다고 했어? 축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거. 자 한 칸 떨어져 있지. 두 칸 떨어져 있지. 그러다 보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3을 대입한 게 최대값이 되겠지. 이해됐죠? 아까 했던 거 반복이야. 자 3 대입하면 얼마야? 5 나오지. 자 됐니?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지금 찾은 건 y에 관한 범위야? t에 관한 범위 계산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내가 뭐라고 써놨어? 치환한 문자가 범위 제한 걸린다고 했죠? 그게 왜 그러냐면 x범위 자체가 제한이 걸려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영향을 받는 t값도 범위 제한이 걸린단 말이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최소값이 1이고 최대값이 5니까 따라서 치환된 t 문자의 범위는 1에서부터 5까지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 자 그래서 처음에 치환하는 문제 풀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치환한 문자의 범위가 어떻게 제한이 걸리는지를 꼭 한 번씩 풀어보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다음 과정이 이렇겠다. 우리 참고삼아 하나 더 얘기를 좀 하면 그냥 좀 생기네요. 만약에 이게 없었으면 어떻게 되겠냐? 이 범위 제한이 아예 없었어. 계속 생기겠죠? 잘 봐. x의 범위 제한이 안 걸려 있으면 t 문자의 범위 제한이 걸릴까 안 걸릴까 그거 생각하면 돼. 야 x의 범위 제한이 안 걸렸으면 그냥 그래프 다 쓰는 거지. 물론 t 요 그래프 얘기한 거야. 치환한 거. 그럼 꼭지점에 y 좌표가 1이고 x 좌표가 1인 거잖아. 그럼 이 녀석은 무슨 값만 가져? 최소값만 가져. 맞지? 최대값 존재해 안 해? 안 해. 그럼 최소값이 1이란 이게 무슨 뜻이야? 이것들은 t에 관한 2차 함수죠? 그럼 t값 중에서 제일 작은 게 1이란 뜻이야. 뭐라고요? t값 중에 제일 작은 게 1이야. 최대값은 존재해 안 해? 표시할 수 없어. 이렇게 되면 t의 범위가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밖에 안 나타나. 그럼 제한 걸렸잖아. t값 다 쓸 수 있는 거야? 아니야. 잘 듣고 공부해야 된다 이거. 알았냐? x범위에 제한이 걸려 있든 안 걸려 있든 치환하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치환한 문자의 범위가 제한이 무조건 걸려요. 그게 한쪽만 걸리냐 양방향 다 걸리냐의 차이일 뿐인 거예요. 알겠죠? 왜? 2차 함수 애초부터 최대값 또는 최소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최대값, 최소값이 뭐가 되는 거냐면 치환한 문자 입장에서는 제한된 범위로 설정이 되거든요. 알겠니? 무슨 말 하는지? 자, 그래서 x의 범위가 제한이 걸려있든 안 걸려있든 주황색이 중요합니다. 치환한 문자의 범위가 어떻게 제한이 걸려있는지를 그래프를 꼭 그려가지고 판단을 해보셔야 된다. 자, 이제 답을 내볼게. 이제서야요. 이제요? 아 그런 게 아니고. 자, 그럼 치환을 했기 때문에 이 식은 어떻게 바뀌었냐면 t로 바꿨죠?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이지. 20. 그럼 얘는 이번엔 t가 마치 x처럼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럼 t와 y에 관한 2차 함수예요. 그럼 이건 그릴 수 있죠. 그럼 잘 들어. 니네가 치환을 공부한 이유가 뭐였어? 대답하면 500원이야 이것도. 간결하게 하기 위해서. 뭔가 살짝 부족해. 그 살을 더 떼봐.
시계 길이를 이게 보여주려고. 이게 직접 계산하기 힘든 식을 간결하게 표시하기 위해서. 아, 쌤 잘 붙였잖아요. 뭐가 아쉬워. 다음 이거 맞는 말이야. 맞잖아요. 500원 주세요. 직접 아, 좀 많이 못 받았단 말이에요. 편리하게 풀기 위해서 그 말이 그 말 아니에요? 똑같아. 아유, 맞다 하니. 나이스. 그거 맞는 얘기야. 오랜만에 자, 잘 들어. 이거 4차 함수라 그랬잖아. 그림 못 그리지. 요상한 거. 이거 고등학교 2학년 과정이라고. 알겠어요? 자, 이거 못 그린단 말이야. 근데 치환을 했더니 2차 함수로 바뀌었지. 4차 함수가 2차 함수로 바뀌었지. 2차 함수를 그릴 수 있잖아. 그러니까 니네가 그리기 힘든 그래프를 치환을 했더니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녀석으로 바뀌었잖아. 자, 이렇게 간결하게 바꾸는 게 치환의 일단 기본적인 목적이고. 자, 그럼 마찬가지로 이번에 얘도 아래로 블록이죠? 그림을 그렸어. 잘 들어. 이 그래프는 범위에 제한이 걸려 있나요? 걸려 있지. 1부터 5까지. 그래서 반드시 씻을 때 이 녀석의 x 값의 역할을 하는 p의 범위가 1에서부터 5까지라고 반드시 써주고 나서 풀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식을 또 표준형으로 바꿔야 되겠는데 이건 완전 제곱식인가요? 자, 그럼 꼭지점에 x좌표 1이고 y좌표 0이죠? 1이고 0이야. 꼭지점이 범위 안에 들어갔나요? 안 들어갔나요? 딱 맞게 들어갔지. 걸쳤잖아. 범위 안에 들어갔어. 자, 그래서 제한된 범위를 마찬가지로 표시를 좀 하게 되면 여기가 1이고 자, 5가 한 여기쯤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 그 사용할 수 있는 그래프는 꼭지점을 포함해서 이렇게까지가 그림을 그릴 수 있겠다. 자, 그럼 범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꼭지점의 y좌표 이 녀석이 최소값 0이라는 건 변함이 없겠지. 됐니? 그 다음에 축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점 대입해야지 나머지 값이를. 근데 볼만한 얘가 제일 멀리 떨어져 있죠? 이 녀석 자체가 꼭지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5를 대입한 값이 최대값이 되는데 16 나오냐? 자, 그게 최대값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 자, 알겠죠? 그러니까 치환해보니까 결국에 풀을 어떻게 했어요? 치환한 문자의 범위 제한이 어떻게 걸려있는지를 찾기 위해서 손이 난리가 났네. 범위 이거 썸네일로 쓰세요. 하기 위해서 치환한 문자 기준으로 봤을 때 제한된 범위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를 한번 풀고 그 다음 치환한 식 갖다가 또 풀고 그래서 치환한 식은 기본적으로 2번 이상 풀게 돼 있어. 뭐를? 최대 계산. 알겠지? 니네한테는 이 문제가 제일 어려운 거야. 여기 단어에서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거는 다 뭐냐면 문장제 문제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하지 마요. 자, 하나만 하고 싶어. 나이스. 네. 어차피 책에 있는 뭐 이따가 쉬는 시간 뒤에 풀어보면 아는데 근데 유형이 엄청 좁던데요? 반이 최대잖아. 개념에 근데 비해서. 14개인가 아직 띠롱만 했어. 50분이야 지나. 아까도 방에는 중간에 끊었잖아. 아 그렇구나. 자, 애들이 제일 많이 틀리는 문제야. 맞아. 니네는 맞아야 돼. 부채꼴인가요? 삼각형인가요? 제대로 제일 그려주세요. 맞아야 한다고요. 7분 자, 둘레의 길이가 28인 부채꼴이 있대요. 부채꼴이에요? 자, 그때 부채꼴이 어떻게 둘레가 28도 안 되고요? 넓이의 차이분의 최고값을 계산하여라. 대단하네. 부채꼴이 안 돼. 어떻게 할래? 나 활용 문제니까 미지수를 먼저 놔야 되지 않겠어? 반지름을 미지수하고 가면 돼. 자, 반지름은 x라고 나. 자, 그럼 둘레의 길이가 28이라는 얘기는 이거 더하기 이거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요 호의 길이는 자연스럽게 28에서 x를 2번 빼면 되겠죠? 할 수 있지? 자, 그럼 애들이 왜 틀리겠어? 넓이 공식 몰라서 틀리는 거야. 못 쓸래? 이래 대답해야지. 2분의 안에. 그렇지, 2분의 1 r을 써야지. 자, 넓이를 y라고 했을 때, 자, 2분의 1 다행이다. 생각 안 나서 머뭇거리고 있었는데. L이 뭐였어? 호의 길이였어. 호의 길이요. 자, 여기는 L은 둘레 길이 얘기한 거야. 알았냐? 자, 공식상에서 L은 호의 길이죠. 자, 이거란 말이야. 그러면 좌변은 2차식이지, 전개하면. 예. 그다음 2차 함수야. 자, 근데 2차 함수의 최대치수를 물어보자. 자, 그래서 아까 우리 공부했던 개념을 쓰는 거야. 그러면 교과서적인 풀이는 뭐냐면 표준형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 말이에요. 자, 바꾸면 써줄게요. 그냥 x-9의 제곱, 7의 제곱, 자, 플러스 49 이렇게 나와. 바꾸면. 그럼 꼭지점의 y좌표가 49인 거고. 자, 잘 들어라. 원래 풀 때는 우리 지금 공부한 게 x의 범위에 제한이 걸려 있을 때까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원칙적인 풀이는 이건 꼭지점이 7,49인 거잖아. 그럼 이 꼭지점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원래 체크를 해야 되는데 잘 봐.
여기에 있는 x의 범위를 어떻게 구할 수 있겠니? 원래 이것까지 풀어야 돼. 0 넘고 일단 반지름이기 때문에 14보다 작게. x가 반지름이니까 0보다 커야 되지. 그리고 그다음 저거 변의 길이 28 해야 마이너스 되니까. 2x도 변의 길이니까 0보다 커야 되겠지. 네. 당연한 거 아니야? 변의 길이는 다 양수잖아. 그렇지? 자, 그래서 풀게 되면 자, 근데 이거 x가 풀게 되면 14보다 작아야 되지 않나요? 그럼 이게 14보다 작다냐? 네. 자, 그러면 0보다 크면서 14보다 작아야 돼서 진짜 x 값의 범위가 사실은 뭐가 되냐면 0보다는 크고 14보다는 작다 이렇게 설정이 됩니다. 자, 근데 꼭지점에 x한테 들어가는 거 확인되죠? 7이 범위 안에 들어가잖아. 네. 그러니까 최대값만 물어봤지? 네. 그러면 위로 볼록이잖아요. 꼭지점이 범위 안에 들어갔네요. 그럼 위로 네. 볼록일 땐 최대값 존재하는 거 아까 얘기했잖아. 네. 따라서 이 녀석의 y좌표가 그냥 최대값의 역할을 하겠지. 범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자, 따라서 답이 얼마다? 49. 49입니다. 이런 거야.